뭐야 요즘 왜 이렇게 편하냐 근데 이거 진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타TV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카멜. 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게임 룸을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게임룸 인테리어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명이 가능하대요. 스위치 온! 오! 오 밑에 오 여기서 오! 야,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오! 거구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얍 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 그래. 그리고 이거 그 밝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튼튼합니다. 최대 하중이 100kg이래요. 아 진짜? 이게 책상이 흔들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 게임할 때 그러면 안 되지. 못해. 안 되지. 그래서 이 Y자형 메탈 프레임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게임에 집중하실 수가 있다. GC1. 요 체온은 형이 앉자마자 야 이거 왜 이렇게 편하냐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즘 게이밍 의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 근데 네. 사실 게이밍 의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보기보다 게이밍 의자가 막상 앉아보죠 안 편한 제품들이 좀 있다. 맞아요. 근데 요거는 형이 앉자마자 야 뭐야 왜 이렇게 편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골드 가겠는데. 세팅해서 골드 가면 죄다 세팅하지. 자 여러분 네. 고급 가죽이에요. PU 가죽을 쓰고 있고요. 스크래치나 오염, 사실 게이밍 체어에서는 앉아서 뭘 먹을 때도 있고 땀도 나고 그래서 오염되기가 좋은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고급 가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회전되고요, 높이 조절되고요, 150도까지 조절도 가능한 등받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편안한 자세에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 이스타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카멜 게이밍 기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링크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게이밍 데스크, 게이밍 체어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에요. 3경기 합니다. 6월 5일에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9일에 스리랑카전 있고 6월 13일에 레바논전이 있습니다. 명단이 쭉 봤을 때 뭐 엄청나게 할 만한 게 있진 않은데 몇몇 가지 포인트는 일단 있고, 네. 요거를 이제 청영 그 다음에 주원영이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골키퍼가 4명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8명을 뽑았잖아요.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좀 많이 뽑았는데 일단 상태를 보면서 벤투 감독이 마지막 명단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것부터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는 부상이래요. 아킬레스 부상에서 복귀를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리그 경기에서 네. 못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탁을 안 한 것 같고, 인상적인 거는 김신욱의 컴백, 그 다음에 아예 최초 발탁된 4명, 네. 예비 명단에도 수원이 들어간 걸로 봤을 때 역시 수원 삼성의 어떤 상승세가 대단하다. 그리고 수비진 쪽에서는 하는 또 뭐 응이 아니죠. 계속 이래 왔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청영이 방금 그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네. 인터뷰까지 쫙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신욱이 돌아온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뭐 김신욱 선수는 뽑을 수 없어서 뽑지 못했다는 얘기 같은 뉘앙스가 좀 들렸어요. 중국에서 어쨌든 차출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지키고 있었고, 일단 아시아 무대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어쨌든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레바논에 김신욱이 최적화된 선수라는 걸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좀 뭐 부상도 겪고 했지만 어쨌든 상황의 선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뽑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상대로 김신욱은 뭐 킬러 살상무기죠. 되게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네, 특히나 뭐 2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들의 면면을 봤을 때 못하죠. 네, 못한다고 봐야 되죠. 우리랑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 팀들이니까. 그렇죠. 실예로 지난 월드컵에서 슈틸리케 감독도 2차 예선에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전승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김신욱 선수의 키와 힘으로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슈틸리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랑 주원 형이 히든풋볼을 7년 동안 같이 환영과 함께 하면서 우리랑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한테 욕을 했던 게 2번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나리고 하나가 슈틸리케예요. 사실 이렇게 슈틸리케에게 욕을 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굉장히 좀 매너 있게 좀 그분에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었나. 취중 페이스북도 쓰고. 예. 어쨌든 슈틸리케에 대해서 사실 약간 우리는 컨텐츠적으로는 고마운 게 있었어요. 슈틸리케 덕에 히프 K가 떴고, 네. 그 다음에 바날 덕에 히프 E가 떴기 때문에 그 이제 두 양반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슈틸리케처럼 좋지 못한 성적을 냈던 감독도 2차 예선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네. 그런 무대를 생각했을 때 김신욱은 뭐
당연히 뭐 뽑을 만한 카드다. 네. 또 하나 이제 벤투 감독의 공격을 봤을 때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김신욱을 사용함으로써 그치. 다른 식의 어떤 공격 전술을 또 구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 대표팀 최초 발탁된 4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수원에서 2명, 정상빈, 뭐 리그에서 지금 가장 핫한 자원이죠.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핫한 왼쪽 풀백, 윙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재 나왔고 네. 대체 왜 안 뽑냐? 역발이 그렇게 문제냐라고 이야기됐던 지난 시즌 도우망 강상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동해안 더비를 바로 직전 주말에 하고 왔는데 들어오면 다르다. 아, 송민규 다르죠. 4명이 최초 발탁이 예, 됐습니다. 예. 예. 청영이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일단 그 벤투 감독이 웬만하면 새로운 선수를 뽑지 않는데 이 4명을 뽑은 거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안 뽑기 어려워서 안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것도 있어요. 저는 청영이랑 약간 같으면서 다른 게 새로운 선수를 뽑아요. 저는 뽑는다고 봅니다. 다만 안 쓸 뿐. 그렇죠. 뽑고 라인업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뽑는 건 생각보다 파격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투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뭐 저는 이제 뭐 옛날 히든풋볼식으로 얘기하자면 벤투가 욕을 많이 먹긴 먹었구나. 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홍천을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약간 이런 우리가 이제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엮어서 그렇죠, 해보긴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얘기는 우리 뒤로 무리고 일단 4명의 선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정상빈은 2002년생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수원 삼성이 아니라 메탄 소년단 이런 게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제일 핫한 자원 1명 뽑아라. 그러면 이건 정상빈이다. 2002년생에 13경기 4골 1개 도움.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가 비단 뭐 스텝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벤투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뛰어주고 빠르다. 그리고 많이 오가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 정상빈은 저는 뽑을 만한 카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전상빈 선수가 핫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 스타일상 뽑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정상빈을. 와 근데 되게 과감하게 올림픽 대표도 아니고 역시 과감하게. 그래서 네. 형이 얘기했던 대로 벤투 감독이 지난 일본전 이후에 약간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느낌? 리그에서 뭐 잘하는 애들 좀 뽑아야 그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2차 예선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2차 예선이 주는 좀 여유로움이 그치.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딱 그 부분이라고 봐요. 3차 예선에서 바로 불러쓰기는 너무 힘들고 한번 일단 2차 2차에서 써보고 그치. 3차로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 어쨌든 28명이니까 명단 내에서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핫한 선수들은 그치. 일단 다 불러드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기재가 1991년생 가장 핫한 왼쪽 사이드백이고 이번 시즌 18경기 4골 3개 도움입니다. 뭐 프리킥 때려 박는 거나 크로스나 왼쪽에서 이기재의 어떤 그 파워풀함은 지난 시즌에 왼쪽이 강상우였으면 이번 시즌 지금까지는 이기재다. 그렇죠. 예. 이기 선수가 기술이 일단 좋아서 3백을 쓰잖아요. 수원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백을 쓰지만 그 부분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프리킥이랑 그 코너킥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공이 멈췄을 그치. 때 이 선수가 킥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한 것 같고 저는 김신욱이랑 세트를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기재 크로스 나오면 그렇죠. 이기재. 뭐해.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어제 그 롤은 네. 호평이 많아요. 40대 피지컬이었다. 이기재 선수 네.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고 강상우에 대한 왜냐면 우리가 풀백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있었으니까 특히나 홍철 선수가 부상 이후의 폼 근데 어쨌든 홍철은 또 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강상우를 도대체 왜 뽑지 않냐라는 얘기가 지난번 소집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드디어 뽑았어요. 강상우가 입성을 했는데 17경기 지금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도움왕에다가 지난 시즌 뭐 강상우의 이 어떤 활약상은 네. 리그에서 최고 선수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강상우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보다 최근에 몇 경기가 살짝 안 좋거든요. 요즘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 네. 일단 이렇게 됐고 지난 약간 계속 너무 많이 뛰고 그러니까 수원 FC전에서 물론 라스한테 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강상우 선수가 개인적으로 조금 흔들렸던 것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강상우 특유의 어떤 공격력이 지금은 리그 나머지 팀들이 약간 대비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정이었을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흐름이 약간 정체돼 있다의 느낌이, 물론 그래도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왔다. 본인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것 같아. 네. 예. 근데 난 휴식기 또 지나고 뭐 하면 또 다시 또 올라오겠죠. 좋아지지 워낙에 잘하는 않을까 선수니까. 생각인데,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미드필더를 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선수는 사실 바로 그냥 올렸을 수 그렇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벤투 감독이 강상우 선수를 뽑았을 때는 왼쪽 풀백으로만 쓰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또 강상우가 사실 오른쪽도 가능하죠. 오른쪽 가능하고 김기동 감독도 필요하면 올렸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벤투 감독이 또 멀티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벤투 감독 항상 저 DF, MF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구성에 엄청난 뭔가 생각이 있어요. 저거대로 쓴다. 저거대로. 왜냐면 원두의 선수도 미드필더인데 그렇지. 항상 DF로 뽑거든요. 쓰면은 중앙 수비로 쓸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이제 중앙 미드필더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로 쓰니까 어쨌든 그렇죠. 멀티 자원은 사실 뭐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좋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송민규는 검증된 선수 아닌가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송민규는 그냥 좀 설명이 좀 하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드리블 템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뚫립니다. 그러니까 요상하게 이상한 거야. 들어가요. 수비도 이상한 거야. 그래. 화려하다? 드리블 되게 부드럽다? 뭐 우아하다? 빠르다? 이게 아니고 송민규를 보면 이상한 템포를 갖고 있어. 그래. 그게 무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되게 막 뭐 옆에 있는 팔라시오스 마냥 우당탕탕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상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언제나 슈팅 기회를 정말 포착을 잘한다. 송민규는 뭐 저는 리그에서 이미 정상급 자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뽑은 선수들은 나는 다 뽑을 만한 선수였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리고 충분히 제일 핫한 선수들이니까. 가장 좁은 공간에서 잘 살아나오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리고 헤딩 되게 잘해. 그리고 벤투 감독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도 좋고.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울산한테 지긴 했지만 송민규 나오니까 진짜 나오자마자 휘몰아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예비 명단에 고승범과 강현묵을 봤을 때 수원 삼성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박지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김영권이 다시 뽑혔습니다. 김영권 선수는 일단 이번 시즌 여전히 이제 출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박지수는 이제 군입대 직전에 리그에서 또 이제 안 좋은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폼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벤투 감독이 저 수비진이 가장 완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을 항상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벤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틀이 수비인데, 물론 지금까지는 바꾸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수비진을 워낙 안 바꾸다 보니까 뭐 홍철 선수도 그렇고 지난 소집에서 그렇고 박지 선수도 그렇고 김영권 선수도 그렇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김영권 선수는 아예 올 시즌 리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간바 오사카가 19위예요. 정말 뭐 리그에서도 좋지 않은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컨디션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데 뽑았단 말이에요. 물론 질문도 받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예전에 광저우에서 못 나올 때도 소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는 메시지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수비 선수들이 많잖아요. 중앙수비 좋은 선수도 많고 사실 이게 메시지인데 수비는 잘해도 안 바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선수들한테는 좋겠지만 지금 이제 경쟁하려는 선수들은 나 못 가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정태욱 같은 경우는 올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홍정우는 네. 뽑을만하지 않나. 홍정훈, 홍정호. 전북 홍정호.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힘도 좋고 경험도 있고 게다가 스피드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2차 예선이니까 홍정호 선수도 안 뽑았지만 한 번 다시 써볼만 하고 지금 센터백 자원들이 사실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한번 불러서 쓸만한데 홍정호 선수를 안 뽑은 거는 뭐 김상식 감독 때문이 아닌가. 지금 뭐 전북이 너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네. 옛날 그 히드풋볼식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기재 있으면 이기재. 네. 전북 선수들이 지난번에는 완전 실종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용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김문환 선수 최근에 출장을 그렇게 썩 많이 하고 그렇죠. 있진 않은데 어쨌든 김문환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청영 얘기대로 백 라인, 수비 라인 쪽에서는 변화를 거의 안 주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김영권 선수의 어떤 그 컨디션보다는 김영권 선수가 그동안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뽑은 게 아닌가. 나는 그건 인정. 그렇죠. 생각이고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움직임을 보면 왜 대표 선수인지 알 것 같아요. 볼을 커트하는 거나 수비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앞으로
타이밍 보고 나가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박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운이 없어요. 그래. 예. 근데 진짜 안 맞지. 근데 운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 선수가 좀 이제 곧 군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집중을 못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비슷한 장면이 자주 있으니까 너무 핸드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 상대에게 좀 승점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비 라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의 컨디션을 과연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종종 이런 그 모습들을 보거든요. 소속팀에서 출장을 못하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도 대표팀에 와서 약간 컨디션을 살리고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그게 좋은 영향 선순환이 되면서 소속팀에서 다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수비 라인에 기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죠. 이 2차 예선을 치르면서 만약에 우리가 수비 라인에 대해서 좀 특히나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실점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소지가 높은, 있죠. 네, 소지가 그런 있지. 멤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으로 갔어요. 네.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대해서는 덕현이가 또 올림픽 대표팀 내부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업로드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주원 형이나 성 형이나? 저는 신경을 많이 썼구나. 좀 썼다. 그래서 지난 일본전에서의 어떤 부진이 이번 멤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사실 굉장히 그때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파격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뽑힐 선수들 다 뽑혔으니까 또 아마 엔트리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멤버는 벤투의 고집과 팬들의 염원이 잘 콜라보된 일단 적당한 중간 정도다.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 필드 위에 누가 나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예. 형님은 일단 이렇게 뽑았어도 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나오는 생각이 선수들이 좀 나오니까 지배적이죠. 약간 그런 게 좀 네. 있긴 해요. 근데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틀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인데 어쨌든 지난 한일전 때 물론 이 선수들이 다 오진 않았지만 그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좀 받았죠. 네, 그 충격 때문에 말한 것처럼 벤투 감독도 좀 변화를 주긴 줬는데 이번에는 좀 필드 안에서라도 실험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냉정하게 우리가 뭐 한두 명 변화를 줬다고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레바논한테 졌다고 얘기한 게 좀 그러니 그치. 이번 세 경기를 좀 잘 이용하고 좀 많은 선수들을 제대로 봤으면 좀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승리하는 어떤 그 결과를 비하하거나 굉장히 뭐 야 그거 이긴 것 같다 뭐 어쩌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이기면 이긴 거지. 그렇죠. 잘 이겨야 돼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2차 예선에서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기면 그동안 좋지 않았던 여론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뽑힌 선수들 리그에서 정말 좋은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K리그 선수들도 좀 좋은 활약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부상 당하면 안 되고요. 네. 김신욱과 정상빈의 빅앤스몰을 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재 있으면 이기재. 그거 안 해. 이기재 크로스 나오면 그렇죠. 이기재. 뭐해. 그렇지. 그렇죠, 네. 어제 그 롤은 호평이 많아요. 40대 피지컬이었다.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그 만족합니다. 성태의 지시가 후졌다.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그 BJ 화정 네. 굉장히 이렇게 버벅거렸다고. 다시는 이명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왕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왕래 필요한가요? 왕래 할 건가요? 아니 뭐 김동태 씨 아니요. 아니 뭐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예? 게임 쪽으로는 왕래가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아무리 좀 그래도 BJ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게 있고 딸이 둘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방방바지만 네 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왜 감스탄지 방송 끄고 하겠습니다. 방방바니까 방송 끄고 하겠다. 네.